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하나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매일같이 홍시를 즐겨 드시던 한 할머니께서 석 달 만에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자칫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뵙고 상담했던 환자분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무척이나 철저하셨던 분이셨어요. 아침 산책은 거르지 않으셨고 식단 또한 늘 건강하게 신경 쓰셨죠. 특히 가을만 되면 홍시를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에 2~3개씩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홍시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 더욱 열심히 챙겨 드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마구 뛰기 시작했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며 손발에는 감각마저 없어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정상의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아 있었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적 말입니다. 홍시는 분명 몸에 이로운 훌륭한 과일입니다. 사과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타민C에 식이섬유는 2배나 되는 영양 덩어리죠. 눈 건강에 좋은 제아잔틴, 암을 예방하는 베타카로틴, 숙취 해소에 탁월한 탄닌까지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홍시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한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홍시 단 한 개가 응급실행 티켓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겨울만 되면 홍시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홍시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홍시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2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홍시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식품 5가지도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예요. 홍시 한 개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할 것 같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홍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홍시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홍시는 물론이고 곶감, 심지어 단감조차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응급실에는 홍시를 잘못 드시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환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다면 홍시는 절대 금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홍시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전해질이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많이 섭취해도 콩팥이 알아서 소변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과도한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지면 가장 먼저 근육에 이상이 생깁니다.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저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심장 근육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맥박이 이상하게 튀는 이른바 부정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각해지면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추는, 즉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할머니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셨어요. 본인은 전혀 모르셨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으셨거든요. 콩팥병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 더 무섭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콩팥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거나 손발이 자주 붓고 피로감이 계속되며 식욕이 떨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홍시를 말려 만든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고농축됩니다. 홍시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곶감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 수술을 받으신 분, 그리고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홍시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우리 위 속의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음식물의 식이섬유가 계속 엉겨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고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쥐성이라고 부릅니다. 위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은 물론 메스꺼움과 구토가 끊이지 않고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도 없습니다. 심하면 위석이 장으로 내려가 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을과 겨울이면 홍시나 곶감 때문에 위석이 생겨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분들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 운동 기능이 떨어져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탄닌이 위산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위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성 위장병증이라 하여위 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홍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는 탄닌과 위산의 농도가 높아 위석이 훨씬 더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홍시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요? 고구마와 홍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 조합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탄닌과 고구마의 전분이 만나면 소화가 더뎌지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릴 수 있습니다. 위산이 3배나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소화 불량과 속쓰림은 실제로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와 홍시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이건 한의학적인 관점인데 홍시와 게 모두 찬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평소 위장이 찬 분들이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까 그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거든요. 건강검진도 매년 꾸준히 받으셨지만 그저 콩팥 수치가 약간 높다는 이야기만 들으셨대요. 이렇게 심각한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셨던 거죠.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칼륨 수치를 낮추는 약을 투여했고 심장박동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홍시는 물론이고 바나나, 키위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도 아주 조심해서 드십니다. 지금은 콩팥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신 분들은 홍시를 마음껏 즐겨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홍시는 정말 우리 몸에 훌륭한 건강식품이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감이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홍시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영양소들과 함께 가장 건강하게 홍시를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시의 핵심 영양소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제아잔틴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색소예요. 황반이 뭐냐고요? 우리 눈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죠. 특히 노년층에게 가장 무서운 눈 질환이 바로 황반 변성인데 제아잔틴은 황반의 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나 자외선처럼 유해한 빛들이 우리 눈을 공격할 때 제아잔틴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황반을 보호해주는 거죠. 홍시를 꾸준히 드시면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베타크립토잔틴입니다. 이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우리 몸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암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죠. 베타크립토잔틴은 이 활성산소를 찾아내 없애버리고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베타크립토잔틴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암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도 줄어든다고 해요. 뇌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탄닌입니다. 아까 위석을 만든다고 해서 나쁜 성분처럼 들렸지만 사실 탄닌은 우리 몸에 정말 유용한 물질입니다. 특히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자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우며 온몸이 축 처지는 숙취의 주범이에요. 탄닌은 이 아세트알데히드와 직접 결합하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옛 어르신들이 술 드신 다음 날 홍시를 드시며 숙취를 푸셨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탄닌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홍시에는 비타민 C가 사과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어 겨울철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죠. 또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건강에 좋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감, 홍시, 곶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가장 좋을까요? 단감은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이지만 탄닌 성분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홍시는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탄닌이 불용화됩니다. 쉽게 말해 탄닌이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위석 위험이 훨씬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숙성되면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더 풍부해지죠. 어르신들에게는 홍시가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형태입니다. 곶감은 어떨까요? 감을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고농축됩니다. 당분도, 식이섬유도, 그리고 칼륨도 모두 농축되죠. 그래서 당뇨 환자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영양가 높은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섭취량에 조심하세요. 홍시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 식후가 최적입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나서 홍시를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 탄닌과 반응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위 안에 음식물이 있어 위산 농도가 낮아지므로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시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이 당분이 지방으로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변동이 생기면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홍시를 드실 때 껍질을 까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드시나요? 껍질째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홍시 껍질에는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인 페놀 화합물과 식이섬유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위장이 튼튼하시다면 껍질째 드셔서 영양소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하세요. 그리고 홍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홍시를 갈면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비타민C와 항산화 영양소가 빠르게 산화되어 파괴됩니다. 통째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가장 최선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콩팥이 안 좋으신 분,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정보일 겁니다. 이제 홍시를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닌 우리 몸에 약이 되는 황금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시를 그냥 먹어도 좋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2배, 3배로 극대화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식품은 홍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들이니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홍시에는 당분이 많아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될 경우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몸에 피로감을 빨리 가져다 주죠. 그런데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이 홍시의 당분이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천천히 흡수되니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에너지도 오래 지속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특히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합이죠. 호두는 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죠. 홍시의 베타크립토잔틴이 뇌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호두의 오메가-3가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홍시 1개를 드실 때 아몬드 5알 정도 또는 호두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함께 드세요. 이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에는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이 유산균이 홍시의 탄닌 성분을 중화시켜 줍니다. 아까 탄닌이 위석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유산균이 장 환경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홍시의 풍부한 비타민C를 낭비 없이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거죠. 홍시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홍시를 으깨서 섞으면 됩니다. 설탕 없이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드시면 딱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즐겨 마시던 차죠. 보리차가 홍시와 만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보리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비타민C가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또 보리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홍시는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이 홍시를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보리차를 함께 마시면 홍시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주어 속도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홍시를 드시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도 홍시처럼 가을 제철 과일이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의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홍시에도 식이섬유가 많지만 배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두 과일을 함께 드시면 장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배는 기관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배를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죠. 홍시의 탄닌 성분이 기관지와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둘이 만나면 기관지 건강에 더욱 강력한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홍시와 배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면 비타민이 산화됩니다. 그냥 홍시 먹고 배 먹고 이렇게 따로따로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5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홍시에는 비타민C가 많고요.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비타민C가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이 중요한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을 권해드립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홍시의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두유에도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어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세요. 밥, 국, 반찬 등 든든하게 드시고요. 식사 후 30분 1시간쯤 지나서 홍시 1개를 드세요.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함께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전 내내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도 좋아질 거예요. 간식 루틴은 이렇습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홍시 요구르트를 만들어 드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에 홍시 반 개를 으깨서 섞으면 됩니다. 여기에 호두를 잘게 부숴 뿌리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지죠. 저녁 루틴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 8시 이전에 드시되 가능하면 저녁 식사 후보다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세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시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얼린 홍시는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해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더운 날 당 보충용으로도 훌륭하죠. 단, 얼렸다가 녹이면 비타민이 일부 손실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신선한 홍시를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면 더 힘이 나니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3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병이 있으신 분, 위수술을 받으신 분은 홍시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홍시의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탄닌은 위에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째, 건강하신 분들은 홍시를 견과류나 요구르트와 함께 아침 식후에 드세요. 혈당 조절도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보리차 한 잔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셋째, 홍시는 껍질째 통으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저녁 8시 이후는 피하시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기억하시죠? 홍시를 매일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분 말입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응급처치로 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지금은 콩팥 전문의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죠. 홍시 대신 사과를 드시고 바나나 같은 칼륨 높은 과일은 피하십니다. 채소도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었다가 삶아서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거든요. 할머니는 지금 석 달에 한 번씩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데 다행히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속에서는 이미 콩팥이 망가지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요.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도 콩팥 검사를 꼭 받아보라고 권하신답니다. 여러분,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먹어야 약이 됩니다.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콩팥이 안 좋으신 분, 위가 약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귀한 정보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홍시를 견과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서 건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기 쉽죠. 홍시 하나로 비타민도 채우시고 항산화 성분도 채우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을 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